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봉개 매립장 사용 기한이 오늘로 종료되는데요. 제주시 동복리 광역 매립장 준공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두루마리 유지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1톤짜리 압축 쓰레기들. 소각하지 못한 가연성 쓰레기로 하루 60여 톤씩 매립장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가 반입되는 매립장도 이미 포화된 상태. 하지만 내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던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광역 매립장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내년 1월까지는 현재 이용 중인 봉개동 매립장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립장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사용 기한 연장을 위한 행정당국과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불연성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봉개동 주민들은 2년 전에 한 차례 매립장 사용을 연장했지만 행정이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조기 완료나 신재생에너지 타운 조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민과 협의해 매립장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일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하반기에 보면은 논의해가지고 1년 동안 연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계속 논의해가는 과정입니다. 매립장 사용 기한 연장에 합의를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고시한 제주 지역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평균 17.51% 올라 3년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18.71%, 제주시가 16.7% 상승했고 제주시 연동 상업지역이 3.3제곱미터당 2,080만 원으로 제주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시나 읍면동에 하면 됩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죠. 하지만 장애인들의 투표소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구 투표소가 설치될 초등학교. 푸른 잔디에 알록달록한 건물이 인상적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주차장 옆 출입구에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됐고 다른 출입구를 찾아 돌아가면 전신주가 진입을 막습니다. 어렵게 학교에 들어서더라도 높은 경사로와 비좁은 출입문은 투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곳 투표소는 지난 2010년 장애인 투표소 조사단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처음 지적됐는데요. 8년째 선거 때마다 계속된 지적에도 여전히 시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앞에서는 과연 제가 투표를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소 230곳 가운데 지난해 대선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지적됐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투표소는 66곳. 이 중 46곳은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문 폭이 좁아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투표소가 37곳으로 절반을 넘었고 계단이나 가파른 경사 등 출입구 높이차가 제거되지 않은 곳도 32곳이나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 편의시설들이 이제 장애인들아 특히 지체장애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도움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도내 장애인 유권자는 3만여 명. 투표소의 미흡한 편의시설이 모두에게 동등한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도의원 교육위원 후보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제주도지사 후보 5명과 교육감 후보 2명 등 모두 10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도의원 후보 3명과 교육위원 후보 4명 등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해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구 증가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단독 선거구로 조정된 아라동 선거구인데요.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의 대학교까지 12개 학교가 들어서 있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 현역 비례대표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후보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효 후보, 경영 전문가를 내세운 바른미래당 신창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10년 새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습니다. 고태순 후보는 여당 의원임을 내세워 최신식 도서관 건립을, 김효 후보는 도시개발계획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설 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신창근 후보는 오랜 조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이들 인구가 이제 1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우선 그 최신형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가 마비가 되다시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폭설에 따른 안전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용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 그런다면 아라동에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최우선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도 이 지역의 최대 현안. 이 같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김효, 고태순 후보는 교통혼잡 증가와 배차 간격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신창근 후보는 보행자 안전 문제 보완을 조건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은 원 후보가 셀프 결제로 부인 명의의 아라동 땅을 용도 변경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문대림 후보 측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이 전결 처리하는 사항으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 대변인은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건설국장이 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뒤 전결 처리하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자헌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과 오영희 도의원 비례대표 등이 함께한 어제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신보수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할 나무로 성장하도록 작은 씨앗을 보살펴달라며 치매 전문 거점 병원과 해상 운송회사 설립 등 도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 심어놓은 땅콩 모종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밭에는 고라니 발자국이 가득하고 뿌리채 뽑힌 모종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밤사이 고라니가 밭에 심은 땅콩과 참외, 수박 모종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심은 모종들입니다. 모를 사다가 한 번 심고 안 돼, 또 한 번 심고 안 돼, 3번, 4번을 사다 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속이 상해. 이거 모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거든요. 고라니를 쫓기 위해 야간용 경광등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요즘
새순을 좋아하는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지난달부터 원주 지역에서 포획한 고라니가 벌써 1,1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수확기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까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주로 오가는 길을 철근으로 막아봤지만 멧돼지의 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로 하도 다녀갖고서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쳐놓고 이걸 다 완료를 해놨더니 어쩌냐면 또 저기 와서 다 쓸어서 놓고 저 구멍을 다 파놓고 이래서 농사가 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피해에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도 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44억 5천만 원, 울타리 등 예방시설 지원에는 1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지급한 포획수당에 피해방지단 지원금까지 더하면 관련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피해는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포획보다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서 야생동물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무턱대고 잡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도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기온은 애월이 18도, 제주와 조천은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도 22도 내외로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 10도, 성판악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으니 해상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제주공항에는 안개가 껴있고요. 저시정특보와 운고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의 한 4층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16제곱미터와 가재동물 등을 태워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천 교량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8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제주시 한북교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빌라를 싸게 분양받는 등 7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9살 전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베트남 선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노동단체들도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제주 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인 선장을 즉각 처벌하고 피해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